안녕하십니까. 옛날에 그 박영수 특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 특검 박영수 재판이 이제 그 11월 28일 날 결심, 종결이 됩니다. 빠르면 이제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 선고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은 참 이게 부끄럽죠. 이 재판 이제 그 오늘 11월 28일 날 종결하는 이 재판 외에도요, 이미 얼마 전에 가짜 수산업자 있잖아요. 김태우 동명이인입니다. 옛날에 우리 김태우 수사관 할 때 그 김태우하고 동명이인인데 가짜 수산업자인데 참 이제 그 포르쉐 파나메라, 제가 차 이름을 잘 모르니까 기사에 보면 이제 그 포르쉐 파나메라 이 차를 이렇게 타다가 돌려줬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겠죠. 근데 그게 336만 원, 추징이 336만 원, 1년에 그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넣으면 김영란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르쉐를 갖다가 아니 차가 없습니까? 왜 가짜 수산업자인데 그 포르쉐를 받아가지고 탑니까? 옛날에 정유라 씨가 자기 말처럼 뭐 삼성이 말 탔다고 기소까지 한 사람이, 정유라 씨 좀 억울하잖아. 자기 엄마가 네 말처럼 타라 애가 말 탔다고 기소했는데 그러면 이게 본인은 포르쉐는 내 차처럼 타도 됩니까? 남의 차를. 김태우 가짜 수산업자 그 차를 이게 내 차처럼 포르쉐를 탔잖아요. 물론 이게 뭐 본인이 탔는지 또 이게 어떤 여성이 탔는지 지금 이게 논란이 있죠. 본인이 뭐 차가 없지는 않을 텐데 대표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포르쉐 이걸로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이요. 이걸로 이제 이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을 벌써 받았어요. 집행유예 1년. 이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죠. 변호사로서는 이게 집행유예 받아도 변호사 못하고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그 본재판, 박영수 특검의 본재판이 이제 그 11월 28일 날 결심하고 곧 아마 선고된다. 워낙 이제 그 50억 클럽 중에 많이 노니까 제가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의 그 공소장 혐의가 뭐냐, 이거하고 이제 그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어떤 형이 예상되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공소장의 혐의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게 자꾸 조금씩 바뀌어요. 혐의는 이게 뭐냐면 박영수 특검이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 했거든요. 우리은행의 사회에서 하면서 이사회 의장을 할 때 그때 그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나 대장동 일당한테 그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로 들어와 달라. 나중에는 우여곡절 끝에 그 하나은행이 들어갔죠. 곽상도 의원 하나은행. 근데 그 처음에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에 그 참여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박영수가 이제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이니까. 근데요 금융기관에게 뇌물로 봅니다. 그거 다 아시죠?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뇌물죄로 봅니다. 이게 큰 거예요.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경법에. 금융기관은 뇌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에 컨소시엄에 들어와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그 200억에다가 이제 그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 못하는 단독주택 있잖아요. 대지가 한 150평의 집을 제가, 그러니까 200억 플러스 단독주택을 하나 주기로. 이게 약속이 돼버리면 이 자체가 이미 기수입니다. 뇌물은 이제 그 약속을 하면 기수가 돼버려요. 실제 받은 건 아닌데 200억 받기로 하고 이게 단독주택 하나 더 받기로 했다. 이 자체 약속이 뇌물죄의 기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그 또 돈을 받아간 것도 있죠. 실제 서울 변호사협회의 그 회장 나왔거든요. 그때 이거 선거 비용한다고 남욱이한테 3억을 받아갔어요. 요거는 이제 그 3억 수수 또 이게 추가로 되는 거예요. 3억 수수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 나중에 그 우리은행이 참여를 못하게 됐잖아요. 우리은행이.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우리은행이 참여 못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200억을 좀 이게 줄인 것 같아요. 줄여가지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50억 클럽, 50억을 받기로 하고 그냥 받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제 김만배가 5억을 준 거예요. 김만배가 5억을 주고 뇌물이죠. 그 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50억 지분으로 참 이게 머리가 특이하네. 그냥 50억 못 받아가니까 5억을 먼저 줘. 그리고 5억을 투자하는 걸 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50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머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50억으로 낙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뇌물을 약속하는 순간순간에 기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200억 약속부터 범죄가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실제 받아간 돈은 3억, 5억, 8억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200억 단독주택 약속했다가 우리은행이 못 들어오니까 최종적으로는 50억 약속인데,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는 양형은 뭐 좀 이게 50억으로 어떻게 할지 좀 깎아줄지 모르지만 하나하나가 이게 범죄 기소이기 때문에 200억 약속에 단독주택 약속, 3억, 그 다음에 5억, 그 다음에 50억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뇌물이에요. 뇌물.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박영수가 이제 특검도 이게 준 공무원이거든요. 보통 이 특검도 나라에서 월급 주잖아요. 이건 민간인 아닙니다. 특검이. 나라에서 월급 주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때 챙긴 거 보면 그때 화천대 유한대요. 화천대 유한대 이제 딸이 취업했죠. 박영수 딸이 화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딸한테 빌려주는 식으로 해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빌려주고. 전부 그렇게 돈 주죠. 딸이 이제 대여금 형식으로 박영수가 가져간 돈이 얼마다? 11억입니다. 11억. 요거는 이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뇌물하고 청탁금지법이고, 청탁금지법은 이제 특검 때 딸의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을 가져간 거, 이게 청탁금지법이고, 그 다음에 뇌물은 처음에는 200억 플러스 단독주택 했다가, 그 다음에 3억 변호사한테 선가지 받고, 나중에는 5억을 받아서 다시 투자해서 50억을 받기로. 그건 이제 아마 범죄 사실은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양형할 때는 이제 뭐 실제 받은 액수나 약속 이걸 감안해서 형량을 정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기소 혐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재판이 됐는데 여기 핵심 정의는 김만배 씨하고요. 그 다음에 남욱, 그 다음에 조우영 씨가 핵심 척근이에요. 정인이에요. 조우영 기억나시죠? 옛날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에 몸통을 윤석열로 바꿔치기 할 때 조우영이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사죠. 너 커피 한 잔 먹고 와라. 네가 조우영이냐? 커피 한 잔 먹고 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작인 게 바로 우리 김만배 신앙님 그 노잖아요. 조우영. 그 조우영이가 원래 부산저축은행이 아마 오촌 조카인가 그럴 거예요. 회장에. 이 조우영 씨도 이제 박영수하고 그때 변호인으로 선대고 워낙 친하잖아요. 내용을 뻔히 알죠. 그래서 이제 조우영의 진술이 가장 유죄의 키맨입니다. 키맨이고요. 그 다음에 남욱도 다 이게 준 거 인정하고요. 김만배도 돈 준 거는 부인을 못해요. 다만 이제 뭐 청탁이 있었니 없었니 뭐 이런 거는 이게 박영수한테 조금 유리하게 진술해 주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돈이 오고 간 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증거에서 뭐 제가 보기에 유죄가 나오는 거는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수가 특검할 때 가장 최측근 특검보로 하잖아. 특검보로 이제 양재식 특검보 변호사죠. 이분도 똑같은 혐의입니다. 실무는 이제 양재식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할 때 특검보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분도 같이 처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박영수, 양재식 특검보 이거는 볼 때마다 이런 자한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나 이런데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 들어요. 진짜 그 박영수 특검은요, 저는 역사적으로 최악의 실패한 조작 특검으로 봅니다. 거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이 있든 한동훈이가 뭐 어디 갔든 누가 갔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탄핵이나 수사 과정을 역사 기록을 제가 몇 번 방송했고 남겨놨지만 저는 역사상의 박영수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최악의 조작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 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남남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동지갑,
경제 공동체처럼 엮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거 뇌물로 같이 엮어버린 이거는 이제 이거 희대의 부끄러운 판결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제 법조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 문재인이하고 문다인은 친딸이기 때문에 뭐 공동체 관계없이 친딸은 직계 가족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뇌물이 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성원 씨는 전혀 아무 남인데 근데 정유라 씨 뭐 승마 지원의 특혜를 좀 받았다 해서 네 말처럼 타라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이 돼버리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저는 이게 부끄러운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그러면 이게 그 수사하는 사람은 깨끗한 손 항상 이게 그 자기 손은 깨끗해야만 남을 이게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이 추악한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까지 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검이 이게 뭡니까? 특검이. 그리고 이제 뭐 대장동 일당한테 유착해서 200억의 단독주택을 받기로 하고 변호사 선거한다고 3억 가져가고 그 이후에 5억 받아가 출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50억을 받기로 하고 무엇보다 이게 딸이 빌려간 걸로 해서 11억을 빌려가서 그것도 이게 뇌물이죠. 안 갚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추악한 자가 박근혜 대통령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10원 하나 진짜 사탕 하나 안 받았잖아요. 10원 하나게 삼성이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런 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그 다음에 이거 재판 공판 유죄했나 이런 데 그 정말 볼 때마다 분노가 침입니다. 할 때 중요한 거는 뭐 박영수 특검 그 다음에 양재식 특검보 자기가 지은 만큼 아마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그 김동연 부장판사갑니다. 이재명 재판부 위정교사 33부 김동연 재판부에서 하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떠나기 전에 아마 선고하거든. 그 이재명 것도 좀 빨리 선고하지. 박영수는 선고하고 떠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그 결과는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혐의만큼 이게 그 훨씬 액수나 받은 돈 훨씬 많잖아요. 엄청나게 중형이 놓여든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